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도시생 큐레이터 최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짧은 강의를 해든 쇼츠 강의를 해드리는 어반 브레인이 있는 날이죠. 오늘의 주제는요, 도시생 뉴딜과 국제화,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 지역 투어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분야들은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다문화하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2014년도에 시작되어서 2015, 16년도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컨텐츠 중에 많은 무게 중심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었었습니다. 다문화들은 왜 이런 부분들에 무게 중심을 뒀었냐? 아무래도 원도심 지역들은 세태 지역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또한 저렴한 집값을 통해서 이런 다문화인 분들이 조금 더 경제적인 이유로서 지역 공간들을 선택했던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예를 들면 컨텐츠로서는 뭐 다문화 식당이라던가 다문화 관련된 슈퍼마켓 아니면 다문화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원도심 주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 이후에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뭐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청년 문화 중심으로 좀 많은 것들이 이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집수리 관련된 그다음에 생활 SOC나 마을관리 협동조합까지 지금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문화가 굉장히 조금은 그 중심에서 빠져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간들이 개선되어지고 그 공간, 그 지역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시는 다문화인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다른 융합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문화인 분들은 단순하게 실제 우리와 조금 구별되는 소비자층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의 내부의 소비자층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분들이 실제 원도심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관련된 다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찾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다문화 관련된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포스터들이 있었어요. 이런 포스터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한글을 혹시 모르시거나 아니면 지금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언어를 읽거나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문화인 분들을 위한 이런 축제에 참여가 굉장히 힘들겠다. 왜 우리가 보통 다문화인 분들이 왜 우리 도시생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분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접근 방식조차도 우리 공급자,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공급을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도 대부분 한글로 제작이 되어 있다던가 사실 이 포스터를 봤을 때 한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나마 조금 오신 지 1, 2년 차 미만 분들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코로나 이후에 달려진 게 뭐냐면 이런 안내 관련된 게시물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한글로만 써졌다면 최근에 한번 돌아보시면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은 태국어, 중국어, 영어로도 함께 표시가 되죠. 이 뜻은 뭐냐면 실제 이제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언어화를 통해서 많은 게시물들이 나가야 된다. 특히나 이 도시생 사업 중에 그 구역 내 많은 비율을 차지하시는 다문화인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내가 어떤 목표점이나 계획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시작은 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어떤 다문화인 분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역에 딱 돌아보면 식당을 가던 아니면 다른 소상공인 조그만 업체를 가던 그 외국인 분들이나 다문화인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뭐랑 똑같냐면 우리 한국인이 아랍에 갔는데 거기에 영어도 안 써 있고 아랍어로만 쭉 써 있으면 그 공간이 뭘 파는 공간인지 뭘 하는 공간인지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나도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시재생 지역에 이런 언어와의 국제화 작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 도시재생 활동가라던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작은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간의 메뉴판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시설의 어떤 시설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포스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국제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팬데믹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어떤 스팟 중심이 아니라 지역 관광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돌려와 있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외국인 분들이 지역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면 그런 관광과 또 지역의 재생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계시면서 나는 언어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이 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 60대, 50대, 물론 우리 청년분들은 뭐 더 쉽게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내용들을 이 파파고를 통해서 실제 하면 이 파파고라는 프로그램은 한글이나 한글을 뭐 영어나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여러 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80에서 90% 이상은 해석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거의 완성된 형태의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딱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번역해서 또 영어 버전이나 중국어 아니면 다양한 언어 버전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실제 웹상에서 노출되었을 때 더 많은 주체분들이 이 도시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기존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인 분들도 이제 또 새로운 소비자군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 특히나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활동들은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다문화에서 연결되는 국제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와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인데요. 본래는 이런 선진지 견학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아니면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실제 이 공간의 어떤 소비를 이끌어내거나 더 확장을 갖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도시재생 원도심이라는 그 사업 활성화 구역과 도시에 있는 다양한 관광 스팟들과 연결하는 제2 버전의 사례지, 선진지 견학을 만듦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는 식사 소비와 디저트 소비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도시와 관광 스팟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킨 모델이 바로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평택이라는 도시에 주목을 했고, 평택은 미군 분들이 많이 이제는 옮겨 오시고 많은 생활권을 가지고 계신 지역인데, 천안이라는 지역을 근교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을 도시재생과 지역의 관광 스팟과 연결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사업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 원도심도 소개하는 동시에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을 하는 통해서 이 사업들이 도시재생과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가 사업으로도 확장, 융합됨으로써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은 단순하게 한 활성화 지역을 발전시켜주는 형태가 아니라 도시를 전체적으로 발전시켜주는 진정한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조금 어쨌든 좀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만듦으로써 우리 지역을 원도심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고 또 지역의 관광과 연결시켜주는 부분까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어지고 자리 잡는다면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은 선진지 견학들은
이 관련된 사업만 사람들 아니면 관계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올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고, 그런 게 경험이 되어져서 지역으로 돌아가서 또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체로 육성되어지고 그분들이 뉴커머로서 또한 확장성, 그래서 도시생 사업의 대중화를 만들 거라고 조금은 희망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생 사업들이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벽이 있어서 이것은 그걸 하는 사람들만 하는 사업처럼 느끼는 일반 주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국가 중요 정책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려면 더 많은 주민분들, 그다음 대중화를 시키는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한번 네, 이번 프로그램은 천안시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이 함께 기획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천안시는 미군 기지 이동과 함께 미군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들을 함께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함께 동행함으로써 천안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예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도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들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이제 사실 도시재생 사업들은 한 섹션 아니면 활성화 지역에다가 뭔가 초창기 때는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었다면, 이제 점을 만드는 사업에서 그 점으로 시작되는 앵커의 역할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의 다양한 관광과 앵커 시설,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사례지를 연결시키면서 지역을 면으로서 하나로 부각시키는 작업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도시생 사업에서 2014년, 15년도에 중심을 이뤘던 다문화, 국제화 콘텐츠 플러스 관광 사업들이 이제 떠오르고 다시 주목되는 시대가 곧 3, 4개월 안에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준다라고 하면 도시생 사업의 브랜드 시티로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쇼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